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건 대체 뭘까요? 이건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특별한, 어쩌면 좀 놀라운 대답을 하나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 철학의 시선으로 지식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죠. 지식이라는 게 과연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세상에 있던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철학은요, 정말 놀라운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미리 심어놓은 거대한 설계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라는 건 그 설계도를 해독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먼저 지식의 설계도가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 경험의 한계, 지평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까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설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생각하는 이 논리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중력처럼 이 세상 자체가 애초에 그런 논리적 법칙 위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분석적 측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논리 법칙, 그러니까 게임의 룰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룰에 맞춰서 생각하는 우리 자신, 즉 플레이어인 거죠. 룰과 플레이어, 이 둘이 다 있어야 제대로 된 생각이라는 게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지식으로 바뀌는 걸까요? 이 철학은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자, 첫째, 우리 눈앞에 알 수 있는 대상,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있어요. 둘째,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저건 사과나무네 라고 생각하는 아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는 달다 와 같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 바로 이 순서입니다. 이 인용문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현실을 구성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관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벽하게 짜여진 설계도를 그저 발견할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이론에서는 지식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둘 다 중요하지만 성격은 아주 달라요. 뭐랄까, 생활의 지혜와 학문적 지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일상 지식은 베테랑 정원사가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몸으로 아는 것과 같아요. 아주 실용적이고 전체를 보죠. 반면에 오른쪽 학문적 지식은 식물학자가 식물의 특정 세포 하나만 딱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훨씬 추상적이고 분석적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낫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학문적인 게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적과 방식이 다를 뿐 둘 다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예요. 모든 학문적 지식도 결국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또 그렇게 깊이 파고든 지식이 다시 우리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정말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이제 정말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지평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탁 트인 바다에 가면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그 선 너머는 볼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경험에도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틀, 즉 지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지평은 딱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네 가지 지평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쌓여 있어요. 가장 안쪽 모든 경험의 핵에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즉 종교적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경험의 방향키 역할을 하죠. 그 다음 층은 우리 모두가 갇혀 있는 시간이고요. 그 바깥에는 물리, 생물, 감정 같은 세상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층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매일 보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개별 사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 네 겹의 틀 안에서 세상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철학이 제시하는 답을 바로 듣기 전에 다른 경쟁 이론들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경쟁자는 크게 둘입니다. 먼저 주관주의. 진리는 그냥 내 생각 나름이지 하는 건데요. 이건 객관적인 현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있죠. 다음은 실제론. 내 생각이 저 바깥 세상과 딱 들어맞으면 그게 진리다라는 건데 이 관점은 아주 중요한 걸 빼먹고 있다고 비판받아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실제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 근본적인 설계도, 신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이 보기에 두 이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진리의 기준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는 거죠. 주관주의는 생각하는 나 자신 안에서, 실제로는 저 바깥의 대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둘 다 결국 신이 만든 이 세계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판을 넘어 이 철학이 내놓는 최종 답변은 과연 뭘까요? 진리는 대체 무엇이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리란 인간의 지식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신성한 청사진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세워두신 그 구조적인 법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 바로 그걸 진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의를 받아들이면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이 따라 나와요. 첫째, 세상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완전한 모습으로 제시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관점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개별적인 사실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대요. 하지만 그 사실들을 엮어서 만드는 더 큰 그림, 즉 해석은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A는 B다라고 했다가 동시에 A는 B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신은 일관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 역시 절대로 모순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모순이 발견된다는 건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신호인 셈이죠. 이 마지막 인용문이 이 모든 사상의 기반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이 지식 이론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신앙을 그 생각의 가장 중요한 초석으로 삼고 있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식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철학 하나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결국 모든 생각의 체계는 어떤 근본적인 믿음, 즉 출발점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가장 깊은 곳, 그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지금 여러분이 이것만은 진리다라고 믿는 모든 것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